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닐 도널드 월시의 신나이 사권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개인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외계 존재에 도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좀 대담한 관점까지 제시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또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딱딱한 이론보다는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이라 따라가기 편하실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탐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가 정말 강렬해요. 자신을 깨우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사람을 깨워주는 것이다.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게 그냥 보면 좋은 말, 이타적인 행동 관장,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선행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이게 개인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결국 삶에서 경험하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이 개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 저는 이게 단순한 철학이나 도덕적 권고 이상이라고 봐요. 책에서는 이걸 뭐랄까, 개인적 진화의 가속기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가속기요? 네, 다른 사람의 각성을 돕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 나도 이미 이런 깨어있는 모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이게 내면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죠. 아하,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책 표현을 빌리면 이 자각이 생각, 말, 행동뿐만 아니라 삶에서 끌어당기는 현실까지 바꾼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인류 전체가 내려야 할 하나의 결정, 원 디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 하나의 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인류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 예를 들면 갈등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그런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와, 개인의 성장이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에 직접 기여한다.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이 책 저자는 이런 변화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단언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놀랍죠. 솔직히 우리 주변 보면 여전히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깨어남의 징후 같은 걸 실제로 느끼시나요?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책에서도 이게 무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그런 극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해요. 점진적이면서도 가속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아,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군요. 네, 마치 물이 끓기 직전처럼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더 깊은 의미나 연결을 찾고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그런 변화의 일부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이 책은 이런 개인들의 깨어남이 어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게 바로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 이면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군요. 개인의 각성이 모여서 집단적인 전환을 이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인류가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전쟁이나 폭력, 분열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좀 냉정한 현실인식을 보여줘요.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조차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지구상에 없는 사람들에게로 고개를 돌려라.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좀 헉 했어요. 네, 그렇죠. 상당히 도발적이죠. 이 제안이 나온 맥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인류의 노력이 다 헛수고다.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진 도구와 관점만으로는 현재의 이 교착 상태를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수천 년 동안 철학, 종교, 정치, 과학,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봤으니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변수나 도움이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보자는 거죠. 아, 우리끼리만 고민하지 말고 시야를 좀 넓혀보자. 네,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야를 뭐랄까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인 거죠. 우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외부의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주적 관점을 도입하자. 도움의 가능성을 지구 너머로까지 확장하는 건데 이 책은 여기서 말하는 지구상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밝히죠. 네, 그렇죠. 바로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 우리가 흔히 외계 지성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시나이 3권에서 이미 우주에는 수만 개의 진보한 문명, 이 책에서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 줄여서 고진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지구가 이 넓은 우주에서 지각 있는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곳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요. 네, zero possibility라고. 그럼 이 외계 존재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신성이나 신의 도움과 연결되는 거죠? 아, 여기서 이 자료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신성, 디비니티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어떤 신의 모습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습이 다양하다. 네. 우리 인간이 신성의 한 표현인 것처럼 저 우주의 다른 존재들 역시 신성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특정 방식이나 경로로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와, 그럼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통해서도 신성한 도움이나 영감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신성의 다른 모습들도 주저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어쩌면 너희의 노크에 응답하여 문을 열고 있을지도 모를 존재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열린 관점이죠. 이야, 신의 도움이 외계 존재를 통해 올 수도 있다니 정말 생각의 틀을 확 깨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이 마냥 낭만적으로만 가진 않아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죠. 맞습니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되죠. 모든 외계 존재가 인류에게 다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은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폭력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것과 고도로 진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아, 발달과 진화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전자가 주로 기술이나 과학적 진보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의식적 영적인 진보를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성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자료에서 아주 효과적인 비유를 들잖아요. 만약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 빡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사회 뉴스 헤드라인을 본다면 어떨까요? 전쟁, 범죄, 불평등,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폭력성을 보고 과연 우리가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고개를 젓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기술 발전이 꼭 의식의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비유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접촉이 있을 때 그게 겉으로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 상관없이 그 본질적인 성숙도, 즉 진화의 수준을 분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죠. 기술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좋은 존재는 아니다. 확실히 와닿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고도로 진화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답이 좀 뜻밖이면서도 흥미로워요. 네, 그쵸. 바로 진동을 느껴라 이거죠. 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너무 뉴에이지 느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책에서도 스스로 이 말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동을 느껴라라는 표현이 자칫 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 책은 이 진동 감지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일상에서 쓰는 직관, 즉 상식, 커먼센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요. 아, 상식이요? 우리가 아는 그 상식.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낯선 장소에 갔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좀 찜찜하고 빨리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있죠.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렇죠. 아니면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입어봤는데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벗을 때. 네네, 그런 경우 많죠. 또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서 즉각적으로 호감이 가거나 반대로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다 미묘한 에너지, 즉 진동을 감지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럼 진동 감지가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진 그 직관적인 감각, 미묘한 느낌들을 더 신뢰하고 귀 기울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 책은 이런 내재된 감각, 즉 성식, 커먼센스를 활용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넌센스라고 무시하면 오히려 혼란과 잘못된 판단에 빠질 수 있다고 아주 재치 있게 꼬집어요. 커먼센스를 버리면 넌센스에 빠진다는 거죠. 와, 커먼센스, 넌센스. 재밌네요. 일상적인 감각을 우주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는 관점이 참 신선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런 고진제들의 도움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인류가 이제야 그걸 조금씩 더 인지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죠. 그럼 그 도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을까요?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걸까요? 아니면 뭐 지구에서 직접 활동하기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멀리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보내주는 방식? 책에서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 전부 다요. 네. 지켜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심어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관여해 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어떤 해석이죠? 지금의 이런 혼란과 갈등이 인류의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선택을 하도록 등을 떠미는 이상적인 선택 지점, 초이스 포인트라는 거죠. 선택 지점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지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위기가 우리한테 자, 이제 진짜 어떤 미래를 선택할래? 하고 묻는 것 같다는 해석이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혼란 속에서 오히려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인류를 바로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까지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온 결과일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그건 정말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책의 구절을 인용하면 너희 종족은 정확히 완벽한 시기에 정확히 완벽한 방법으로 여기에 도달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위기가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도움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오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동시에 시야가 확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개인의 내면각성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 너머의 존재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말 대담하고 도전적인 생각까지 탐색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복잡성들도 짚어갔죠. 맞아요. 모든 외부 영향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점, 도움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 자체에 기술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이 있다는 깊이 있는 논의까지요. 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과 인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돕는 더 큰 힘이나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인류의 의식 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에 관한 것 같아요. 네, 외계 존재의 도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는 좀 낯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아마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우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그 열린 태도 자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도움이 되는 외부 영향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열쇠로 진동 혹은 우리의 상식이나 직관을 활용하라고 제안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커먼 센스요. 그렇다면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감각을 오늘 나눈 이런 거창한 우주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 모든 선택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혹시 당신이 평소에 에이 말도 안 돼라고 치부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느낌이나 직관 속에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 안에 그 상식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